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일 교수님 연구실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이상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논리지 베이스드 시스템 2022년에 발표한 멀티이모, 멀티태스크 프레임워크 for 이모지 프레딕션이라는 연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지의 영향력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모지는 웃음 표시를 나타내는 이렇게 생긴 시옷 형태의 문자 기호가 아니라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아이콘 형태의 그림 기호를 뜻합니다. 이처럼 이모지는 새로운 비주얼 언어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모지가 유니코드 형태로 이제 텍스트랑 같이 사용이 되지만 색깔이 있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미지랑 텍스트의 어떤 공통적인 그리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달리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특징의 이모지는 최근 소셜 컴퓨팅 쪽에서 되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을 하면은 텍스트만 사용할 때보다 이 텍스트 속에 있는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지 뭔가 감정적인 반응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텍스트 데이터에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모지랑 관련한 여러 연구들 중에서 이모지 프레딕션은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텍스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이모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트위터 포스트 예시를 보시면은 Who knew 멕시코 소프트볼 어쩌고저쩌고 이런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함께 사용된 이모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의 예시입니다. 한편 멀티태스크 학습은 다른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태스크를 학습하면 중간에 공유되는 레이어들이 일반화 능력이 향상돼서 궁극적으로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감정 분석과 관련해서 멀티태스크 러닝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2020년에 설케즘 디텍션 태스크를 위해서 센티먼트랑 이모션을 디텍션하는 서브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하였더니 이제 메인 태스크인 설케즘 디텍션의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컴플레인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위해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함께 학습을 하였더니 두 태스크 모두 성능이 개선되었다라고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모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모지 예측이랑 비슷한 태스크를 함께 학습을 하면은 이모지 예측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모지 예측의 보조적인 태스크로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 태스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이모지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브 태스크로 가져온 이모션 디텍션은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탐지를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지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함께 사용된 이모지가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 카테고리가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모지랑 감정 카테고리가 동시에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 각기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구에서 메인 태스크로서 저희가 직접 크롤링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트위터에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 구축을 했고, 이제 데이터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지 트래커라고 전 세계의 이모지 사용량을 발표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탑 64개의 이모지 라벨을 가져왔고요. 이제 그게 이제 표에 보이시는 이모지 라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모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LP에서 감정 분석이라는 어떤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활발하게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이모션이라고 구글에서 공개를 한 감정 분석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를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이모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카테고리 라벨링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7가지의 감정 카테고리가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27가지는 이제 가장 세분화된 감정 카테고리에 해당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고이모션 이모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발표한 6가지의 감정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이제 라벨링된 고이모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고이모션 에크만이라고 이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넓은 범주에서 이제 어떤 텍스트가 뭐 감정이 애매하다거나 긍정적이라거나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고이모션 센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 싱글 태스크 모델은 저희가 이제 실험에서 비교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모델은 메인 태스크인 이모지 프레딕션만을 위해서 학습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제 순서대로 인베딩을 거치고 2개의 바이 LSTM 층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텐션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분류를 위한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이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에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이 딥모지의 구조를 차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멀티 이모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멀티 이모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싱글 태스크 모델의 구조를 차용을 해서 이제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확장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셋을 보면은 함께 학습하는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는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한데 몇 개의 어떤 태스크를 함께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 성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수행하는 서브 태스크의 개수에 따라서 멀티 A, B, C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설명드릴 이 멀티 A 모델 또한 이제 어떤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를 같이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멀티 A 이모, 멀티 A 에크만, 멀티 A 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멀티 A 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과 그리고 첫 번째 라벨링인 이제 27가지의 라벨 중 하나를 예측하는 이모션 카테고리 디텍션을 함께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멀티 A 에크만은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과 에크만 이모션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멀티 A 센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과 이제 센티먼트 레벨의 이제 이모션을 함께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 데이터셋이 섞여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모지 데이터셋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모지 라벨을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모션 디텍션에 해당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하는 모델 타입에 따라서 세 가지 감정 라벨 중 하나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모든 태스크가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러 태스크 간의 가중치를 조절해 본 결과 단순 서메이션이 가장 높은 성능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최종적인 로스는 각 태스크의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 B의 경우에는 이모지 프레딕션이랑 두 가지의 이모션 라벨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멀티 B, 이모,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랑 이모션 카테고리 디텍션 이 27가지의 라벨 그리고 6가지의 라벨 이렇게 총 3가지의 태스크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멀티 B, 에크만 센트, 멀티 B, 이모 센트 또한 마찬가지의 표기법을 따라서 이제 한 가지의 이모지 태스크랑 2가지의 이모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앞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C 같은 경우에는 이모지 프레딕션이랑 사용할 수 있는 모든 3가지의 감정 라벨을 모두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의 이모지 프레딕션이랑 3가지의 이모션 태스크 이렇게 총 4가지의 태스크를 학습하도록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 멀티 B랑 멀티 C 모두 이제 로스 펑션은 멀티 A랑 동일하게 모든 태스크 로스의 합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모지 예측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셋이 이제 64개의 라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4개 중 하나의 라벨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모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하트 이모지의 경우에는 되게 색깔만 다르고 모양은 비슷한 이모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모지들은 나타내는 의미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이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평가 지표 외에 추가적인 평가 지표를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일 이모지 레벨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어큐러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탑 K의 이모지 내에 정답 이모지가 존재를 하면은 정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큐러시 싱글 at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확률 값으로 예측한 이모지가 정답 이모지인지를 평가를 하는 이제 일반적인 어큐러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큐러시 싱글 at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 5로 예측된 이제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5개의 이모지 내에 이제 정답 이모지가 들어있는 경우에 정답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큐러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모지의 특성을 좀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예측한 탑 K로 이제 예측한 이모지의 카테고리 내에 이제 정답 이모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가를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러시 카테고리 at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모지를 예측한 다음에 이 예측된 이모지의 카테고리랑 정답 이모지의 카테고리랑 동일하면은 이제 정답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어큐러시 카테고리 at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5개로 이제 가장 높게 예측된 이모지를 구한 다음에 이 이모지의 카테고리 내에 정답 이모지의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이제 정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큐러시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범주로 이제 해당 이모지가 긍정적인지 이제 부정적인지 이제 둘 중 하나를 평가를 해서 이제 정답 이모지의 긍부정이랑 이제 예측하는 이모지의 긍부정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어큐러시를 구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인 어큐러시 외에 추가적으로 4개를 더 고려해서 총 5가지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분류 성능 외에 좀 더 이 태스크에 걸맞는 지표 평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모지 투 100이라고 이제 하나의 이모지에 대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공개가 된 그런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모지 투 100을 기준으로 20개의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이 카테고리를 이 평가 지표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모지의 긍부정을 라벨링한 그런 웹사이트 그리고 그걸 레퍼런스한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어큐러시 센티먼트를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모든 실험 결과는 3번의 다른 랜덤 시드로 학습하고 평가한 결과의 평균으로 리포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흰색 부분 5개의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멀티태스크 모델들이 모든 5개의 지표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멀티태스크 모델들 간에는 큰 성능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모든 태스크를 전부 학습하는 이 멀티-C 맨 마지막 로의 결과가 저는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많은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만이 이제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모션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이제 모델이 텍스트의 어떤 감정적인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서 이제 이모션이랑 비슷하게 감정적인 어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에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구나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태스크인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의 결과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모션 태스크에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석을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모션 예측을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이제 이모지 프레딕션 태스크의 성능 향상에 왜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모지가 라벨링된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모지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감정 카테고리도 함께 예측을 해봐서 이제 각 이모지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함께 예측이 되나를 이제 시각화한 히트맵 결과인데요. 이제 각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이모지에 대해서 함께 예측되는 이모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제 하트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측되는 감정 카테고리가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조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해골 모양, 그리고 이제 깨진 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일단 여겨지실 텐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 카테고리가 함께 높게 예측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이제 모델이 이모지랑 감정을 예측할 때 이 이모지랑 감정 카테고리 사이에 되게 사람이 봤을 때도 어떤 직관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이모지 예측을 위해서 감정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타입의 멀티태스크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모션 디텍션을 함께 학습하는 멀티 이모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과 해석을 위해서 이모지랑 이모션 카테고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제 각 이모지들은 이모지를 나타내는 감정이랑 이제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줌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모지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트위터에서 직접 크롤링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모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고이모션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개의 데이터셋이 텍스트가 엄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트위터에서 크롤링을 하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모션에 대한 레이블이 없을 거고, 고이모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모지 레이블이 없을 텐데, 그럼 각 텍스트를 인풋으로 주고 한 번에 그 인풋으로 두 개를 사용했다고 하시면 두 개의 아웃풋을 각각 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한 게 아니라 각각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하나만 예측을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은 하나의 라벨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모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넣을 때 이제 이모지 태스크에 대한 어떤 라벨을 줘서 이제 이모지만 예측하도록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손실을 구했고요. 이제 이모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션을 예측하도록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정답 이모션과의 손실을 구해서 계산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제가 사실 사실 두 개가 있긴 한데요, 좀 많긴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모지 프리딕션이라고 하셨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텍스트에 이모지가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종의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하신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중에서 어떤 게 그런 멀티 레이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좀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뭐 전부 다 알았다고 하면 한번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이 어떻게 그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적합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개의 이모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모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 이 언어 모델이 이 텍스트의 어떤 좀 내용적인 부분을 잘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1차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싱글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일단 태스크를 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이모지만 사용한 경우만을 이제 필터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 제시한 카테고리를 고려를 하고 또 이모지의 센티먼트를 고려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확실히 성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하나만 제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까먹었네요. 그 말씀하셨던 이제 이것도 이밸류에이션 좀 관련 있긴 한데요. 그 카테고리라고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있는 지점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그 수집하셨던 데이터에서 하나의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모100 같은 걸 써서 이제 아마 시밀러리티를 계산하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하나의 텍스트에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약간 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모션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하나의 텍스트에서 여러 이모션이 나올 수 있는 거라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만약 하나의 이모지가 어떤 하나의 이모션을 좀 대표한다라고 봤었을 때 여러 이모지가 하나의 텍스트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은요, 그 하나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데이터의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그 확인하셨다면 혹시 그 향후에 연구에 어떻게 또 발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평가 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이모지가 라벨링 되어 있고 그 이모지는 저희가 이제 20개의 카테고리 중에 이제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모지가 나타내는 그 이모지 카테고리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모션 디텍션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뭐 6개의 대표적인 감정이라든지 더 세분화된 감정이라든지와는 사실 좀 별개로 이제 20개의 카테고리는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모지 투 100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콘의 형태도 하잖아요. 뭐 얼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하트도 있고 뭐 어떤 기호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감정이랑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제 카테고리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드립니다.